신입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원래 같으면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본 학생들께서 대학의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날이죠. 근데 부득이 이제 3월 1일 3일절이 일요일이어서 내일 입학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저도 좀 얘기를 할 게 있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십몇 년 전에 대학에 입학하던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선명하게 기억은 안 나요. 맨날 술 먹고 놀아가지고 정확하게 그때 뭐 했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싸이월드 혹시 아세요? 지금은 뭐 인스타나 이런 SNS가 워낙 발달돼 있지만 그때는 다음 카페나 막 싸이월드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서로 이제 잘 모르지만 이 동기라는 이유로 또는 뭐 선배라는 이유로 막 이렇게 일촌 맺어가지고 막 사진첩 염탐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입학하기 전에 이제 2월 달에 동기들끼리 뭐 선배도 일부 오고요. 미리 모여가지고 막 MT도 가고 학교 앞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막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걱정 없이 즐겁게 놀았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또 심지어 경영대나 뭐 공대나 이런 데는 많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국문과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한 50명이 안 됐습니다. 제 동기가 다 알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거의 90%였기 때문에 남중남고를 나온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막. 그때 스마트폰 이런 게 막 상용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좀 어색하면 이렇게 폰 보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안 돼가지고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있었던 기억이.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외모로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나 막 이런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입학식 때 뭐 특별하게 뭔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학 수업 들으면서도 뭔가 내가 이제 20살이야. 난 이제 어른이야. 이런 생각이 막 고등학교 들을 때는 막 잠도 자고 막 필기도 하고 했는데 뭔가 딱 대학생이니까 뭔가 딱 노트북 폼 잡으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학부생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은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과거에 제가 수업 때 종강할 때 그 아이들에게 꼭 읽어줬던 글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안 해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애들이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 왔죠. 그때 저희 수강생들 보면은 막 뭐 갑자기 군대를 바로 간다든지 막 대학을 막 3학년 때까지 못 다니고 줌으로만 수업 듣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서 뭔가 이 글을 읽어줘도 애들한테 크게 와닿진 않겠거니라는 생각에 미루다가 그때도 애들이 막 그래도 찍어줘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이제는 한번 좀 같이 읽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희 그 한국 현대문학의 2에 수업을 하셨던 김윤식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께서 이제 서울대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을 하시고 저희 대학에 석좌 교수로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수업 들을 때 막 10분의 1, 100분의 1,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무한대분의 1 젠장. 이해를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영어로 수렴하는 거죠. 선배들이 워낙 이제 거장이셔가지고 은퇴하시기 전에 빨리 수업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수업 듣고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교수님들께서 그분의 막 제자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서울대 출신들이셔서 그때 이 대학신문에 김윤식 교수님께서 쓰셨던 글을 읽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님은 지금 서울대 국교과에 계신 것 같은데 꽤 오래됐죠. 보시기에도 94년 3월 1일이니까 이거 뭐 얼마나 옛날이겠어요. 여러분 뭐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제가 이때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또 이후에 사회생활도 좀 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또 한 번씩 답답하면 이 글을 들춰보곤 하는데 제가 이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저도 막 엄청 깊게 이해하고 막 나는 통달했고 그래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학부생이었던 제 기억에도 이 글귀가 선명하게 기억날 정도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니까 더 가슴에 와닿겠거니 싶어서 말씀드려요.
사실은 이제 대학에 이제 가시니까 뭐 연애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이제 꿀팁들, 술자리에서 술 안 취한 척하고 술 먹는 거 이런 거 이제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요 글이 훨씬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또 하나는 그냥 대학에 가서 놀고 먹고 막 이런 것도 좋은데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단초는 제가 던져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제가 부연 내진 사족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같이 읽고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끝내볼게요. 제목은 이제 살아있는 정신에게 자유인의 표상의 부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군에 입학이 유독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조금 생각해 보기로 하자. 군에 입학이란 한갓 우연성의 일종이라 볼 수 없겠는가? 군보다 머리 좋지 않은 자, 이 세상에 혹시라도 있을까? 그러니까 군보다 머리 좋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다 너보다 머리가 좋고 그렇기에 네가 이 대학에 입학하게 된 것이 우연성의 일종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당초부터 단추구멍 뚫는 대로 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의식이 좀 많이 약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 과거에 이제 인문계, 실업계 이런 게 좀 많이 나뉘었고 대학에 안 갈 거면 막 공장에 가고 이런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너보다 머리 좋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없었을 거고 너만큼이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 중에 처음부터 공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대학에 와서 축하를 받는 것이 정말 맞을까라는 질문. 그 우연성의 일종 아니겠냐는 거지. 우연히도 군은 밥술이나 먹는 집에서 태어났고 그 때문에 고액의 과외 또는 재수도 할 수 있었고 혹은 튼튼한 육질과 맑은 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던가. 밥은 잘 먹었느냐? 잘 잤느냐? 내복 입었느냐? 공부했느냐라고 묻는 보살핌 속에 군이 놓여있지 않았을까. 심지어 기르는 개조차도 군의 안색을 살피는 그런 속에서 군은 살았다. 무슨 대학을 가야 된다. 무엇을 전공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갈데없는 돼지였다. 여러분 이 돼지가 지금 너 살쪘어. 지금 그거 아닌 거 알죠? 나는 왜 이 대학에 왔지? 나는 이 전공을 왜 선택하게 된 걸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깊이 있게 고민하기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온라인 강의도 듣고 때에 따라 이제 현장 강의도 들으면서 학원도 다니면서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조차도 너의 안부를 묻는 그런 유복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깊게 뭔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여기 오게 된 거 아닌가? 길들여진 주체 아니냐. 주체성 없이. 군이 돼지 또는 노예였다라는 것은 물론 군의 잘못이 아니리라. 군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까닭이다. 군은 다만 태어나졌을 따름 던져진 존재였던 것. 아마 이제 그 윤리 공부해 보신 분들 이제 하이데거가 했던 던져진 현 존재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길들여진 그런 주체로서 돼지 또는 노예. 사실은 이제 이거 설명할 때 주인과 노예 변증법 이런 얘기를 수업 때 많이 하셨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얘기하긴 좀 그렇고 길들여진 주체로서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왜? 네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던져진 거니까. 어디에 던져졌던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 아니겠는가? 거기 군은 혼자 던져졌고 따라서 불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혼자 있음, 불안, 무서움, 이 삼각형의 도식이 군의 본래 모습이었다. 이 조건을 철저히 은폐시킨 자 누구였던가? 다름 아닌 지금까지 군을 애워싼 아비 어미고 환경이었다. 군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그들은 아마도 사랑이라는 위선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리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사랑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위선자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혼자 있기 때문에 가지는 외로움, 불안감, 두려움 이것을 온전히 내 몸으로 감내하지 않았다는 것 그걸 이제 지적하시는 거죠. 정말 내가 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여기 온 게 맞았을까? 요새 하도 뭐 의대 열풍 얘기하니까 모두가 의사가 되지 않으면 이 불안한 사회에서 라이센스를 가진 직업을 갖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없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사회 전체가 지금 나서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의대에 가고 싶어서 간 게 맞을까? 그러나 어느 순간 군은 마침내 운명의 순간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의 간교한 전략을 간파하는 순간이 오고 만다. 그 계기란 도처에서 예감처럼 온다. 군이 창공의 별을 응시할 때 온다. 해계를 읽을 때 온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읽을 때 온다. 마리아 릴케의 시를 읽을 때 온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읽을 때 온다. 들판에 외로이 핀 이름 없는 꽃을 볼 때 온다. 가차없이 오되 예감처럼 온다. 제가 이 글에서 제일 나름대로 와닿았던 구절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는 못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된 저는 이제 이거를 읽을 때 해겔은 고사하고 그 단편 소설인 무진기행조차도 읽어보지 않았단 말이죠. 태백산맥은 몇 번 시도했다 포기했고요. 워낙 이제 대서사니까. 근데 꾸역꾸역 읽으면서 나이를 먹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수업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김승옥 선생님의 무진기행을 엄청 추천하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추천하고 나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책을 왜 추천했냐거든요. 윤기준이 밑에 내려가서 하는 모습들, 마지막에 표지판의 의미, 그런 것들을 무슨 저 내신 공부하듯이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요새 나이가 저도 이제 먹기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돼. 그러다가 제가 이 구절이 온전히 와닿았을 때, 태백산맥도 읽어보고 할 때 이 구절, 들판에 외로이 핀 이름 없는 꽃을 딱 볼 때 저는 이 구절이 처음에 볼 때 창공의 별, 해겔 막 되게 무겁잖아. 마리아 릴케 막. 근데 갑자기 들판에 외로이 핀 이름 없는 꽃을 볼 때 온다고? 아니 이게 무슨 시시한 소리야?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구절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되게 외로운 실존으로 내가 이 세상에 던져졌구나라는 것을 사춘기 때 이후로 크게 느꼈던 순간이 이때거든요. 대학에 이제 막 입학한, 그것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으면 나름 시험 꽤나 본 친구들일 텐데 그 친구들에게 왜 이 노 교수가 이런 말을 굳이 했던 것일까? 어떤 역사적 사회적 조건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나 자신의 세상에서의 있음이라는 것의 의미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어떤 방향성도 해답도 없음을 서서히 군은 알아차릴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지금 여기 내가 있다는 것. 이것만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다. 여기 내가 있되 혼자 있다는 것. 불안하다는 것. 무섭다는 것. 이 엄청난 짐을 지고 있다는 것. 이 짐은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에 차라리 의무라고 불러야 마땅하리라. 의무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의무니까. 이 의무를 수행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있다. 권리가 그것.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불안과 공포를 대가로 해서 비로소 얻어지는 권리. 이를 두고 자유라 부를 것이다. 자유이되 무한한 자유가 아닐 수 없는데 그것은 던져진 존재로서의 그 의무에 정비례하는 것. 이를 결단 혹은 계획이라 부를 것이다. 나는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아무도 궁극적으로는 관여할 수 없기에 그 계획은 저주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의무, 그것만큼 권리의 처절함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지 않겠는가. 돼지에서 벗어나 이 저주스러운 자유인으로 변신하는 장대한 장면의 입구에 작은 팻말이 하나 서 있지 않겠는가. 거기 적힌 글씨를 군은 이제 똑똑히 읽을 수 있으리라. 대학이라는 두 글자가 그것. 군은 아는가? 훔볼트가 세운 저 베를린 대학 창립 이념을, 혼자 있음과 자유로 그 이념이 요약되어 있음을, 대학의 주체는 학생도 선생도 건물도 아님을, 이념, 그것이 이곳의 주체임을. 살아있는 정신이라 부르는 이 자유 앞에 군은 지금 서 있다. 군의 입학이 축복받아야 할 이유가 혹시 있다면 바로 이 장면에서이리라. 확 와닿진 않으시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이 글이 가슴에 조금은 더 가깝게 와닿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아직 멀었는데요. 그래도 대학생활 한 이래로 한 번씩 읽어보면서 조금은 그 깊은 의미에 가까워지는 느낌은 있거든요. 이제 대학에 왔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만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간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갔다면 내가 지금까지 넘어왔던, 밟고 지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채무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설령 세간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내가 혼자 있다는 것, 불안하다는 것, 두렵다는 것, 이것을 이제 의무로 받아들였을 때 진정한 자유라는 권리가 찾아온다라는 것이 이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대학생활 어떻게 하세요? 라고 조언할 깜냥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처음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입시할 때만큼의 부담은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데 있어 이 자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인가, 그게 20대 때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저도 이제 20대를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한없이 불안하고 뭔가 시도는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20대 뭐 남들은 다 청춘이라고 하지만 별로 돌아보고 싶진 않아 라는 이야기, 또 저도 그런 생각 했었고, 근데 그때 내가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여기 나왔던 그 의무를 감내하려고 하지 않고 이걸 이겨내거나 회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다, 이것은 착각이다. 착각이니까 의무를 감내했을 때 오는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당부는 저희가 조교 회식할 때도 조교들한테 꼭 해주는 이야기인데, 내 주관이 섰다고 해서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이런 건 아닌데, 20대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리니까 많이 봐준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많이 듣기를 권합니다. 많이 들어보세요, 주변의 이야기를. 그리고 어떤 사안을 단면적으로 보고 쉽게 분노하기보다 입체적으로 보고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사고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요새 혐오와 갈등이 만연해 있는 사회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발점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유튜브를 많이 봐서? 정치적인 분열?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 앞서서 성찰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깊게 나라는 사람은 누구고,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 도착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무조건 옳았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대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이 글을 여러분 방에다가 붙여놓고 조금씩 공부하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제 경험상 매번 볼 때마다 의미가 다를 거니까요. 입학을 축하드립니다.